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가 양자 컴퓨터 기업 중 1등인 이유가 명확하게 나온 게 있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는 모건 스탠리 TNT 컨퍼런스에 참여한 아이온큐의 CFO인 토마스 크레이머가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아이온큐에 투자하시거나 양자 컴퓨터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아셔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아이온큐의 모건 스탠리 TMT 컨퍼런스 참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의 CFO인 토마스 크레이머와 헤드 오브 IR인 조던 슈피로가 모건 스탠리 텍 미디어 앤 텔레콤 컨퍼런스에 2023년 3월 7일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작년에는 아이온큐 CEO인 피터 제프맨과 토마스 크레이머가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이번엔 이 두 분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Q&A 방식으로 제가 이제 인터뷰 30분짜리를 여러 번 들으면서 번역하고 정리한 것들 위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간단하게 종사하고 있는 산업과 회사 소개를 부탁합니다. 라고 해서 뭐라고 했냐? 양자 컴퓨팅은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유용성을 가지는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컴퓨팅 접근 방식이다.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열 전환율이 20%대인데 식물은 전환율이 80%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자연은 어떻게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는지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 광합성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고전 컴퓨터로는 모델링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와 함께라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류를 이루는 방식이 초전도체 방식. 이거는 이제 지난 60년간 사용했던 트랜지스터 기반의 고전 컴퓨터 방식을 활용하고 있고 이제 아이온큐는 이온 트랩 방식을 쓰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가장 앞서가고 있는 두 가지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아이온큐는 크리스 먼로 교수님이 원자시계 작업을 하시던 중에 이거를 컴퓨팅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첫 양자 게이트를 실현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현재 아이온큐의 근간이 되는 기술을 가져오셨고 이분뿐만 아니라 김정삼 교수님 두 분이서 25년간 양자 컴퓨터 그리고 이온 트랩에 대해 연구하셨던 기술력이 지금 아이온큐의 기술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회사는 로드맵 어디까지 도달했고 차후 몇 년 안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대답에 대해서 무어의 법칙은 이제 고전 컴퓨터가 연산 능력은 증가하고 비용은 감소한다 라는 법칙인데 그래서 수많은 트랜지스터들이 필요하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양자 컴퓨터의 경우에는 70개의 논리적 큐비트, 논리적 큐비트는 이제 큐비트에는 물리적 큐비트가 있고 논리적 큐비트가 있습니다. 물리적 큐비트는 IBM이나 구글에서 말하는 큐비트 몇 개다 이걸 얘기하고 이런 물리적 큐비트들은 오류율이 있는데 이게 완전히 오류가 수정돼서 오류가 없는 거를 논리적 큐비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오류가 수정된 논리적 큐비트 70개면은 현대의 최고 슈퍼컴퓨터 수준을 낼 수가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유용한 큐비트, 이제 알고리즘 큐비트라는 거를 25개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알고리즘 큐비트는 논리적 큐비트보다 좀 하위 개념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큐비트는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정확도를 주는 거고 논리적 큐비트는 완벽한 큐비트를 얘기를 하는 거죠. 조금 더 떨어지긴 하지만 유용한 알고리즘 큐비트라는 걸 25개 가지고 있고 타사들보다 성능이 뛰어나다. 왠지는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목표는 작년 25 알고리즘 큐비트 달성했고 올해는 29 알고리즘 큐비트 달성이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4개가 늘어나죠. 근데 하나 늘어날 때마다 2배 성능 증가하기 때문에 2의 4승인 16배 성능 증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알고리즘 큐비트라는 개념이 유용하다. 왜냐하면 쓸만한 큐비트, 그렇지 않은 큐비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과 오류 수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토마스 크레이머가 뭐라고 하냐? 양자 컴퓨터가 무엇을 얼마나 잘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근데 그 기준이 알고리즘 큐비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똑같은 문제를 주고 큐비트를 한 개씩 늘리면서 연산을 해보면서 그 결과를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특정 수준까지는 좋은 성과가 계속 더 좋게 나오는데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을 넘으면 큐비트를 더 넣어도 성과가 일정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수준이 바로 이 양자 컴퓨터가 가진 알고리즘 큐비트의 숫자입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 성능을 개선하려면 양자 컴퓨터겠죠. 더 많은 알고리즘 큐비트가 필요한데 현재 아이온큐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큐비트 자체의 품질을 개선하며 알고리즘 큐비트 숫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큐비트 자체, 물리적 큐비트는 32개인데 이 중에 25개만 지금 쓸만하다는 거죠. 근데 큐비트 자체가 워낙에 품질이 좋기 때문에 뭐 오류 완화 뭐 이런 기타 기술들이 있어요. 이걸 쓰면은 뭐 이론상으로는 32개 모두 알고리즘 큐비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미래에는 지금은 2단계인데 미래에는 여러 물리적 큐비트로 한 개의 논리적 큐비트를 만드는 오류 수정을 도입하는 게 목표이다. 이거는 모든 양자 컴퓨터 기업들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류율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한 개의 논리적 큐비트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물리적 큐비트
큐비트가 몇 개냐 그걸 이제 오버헤드라고 하는데 이거는 큐비트 자체의 오류율에 달려 있습니다. 큐비트 에러율이 높으면 더 많은 물리적 큐비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완벽한 물리적 큐비트를 만들기 위해서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13개의 물리적 큐비트가 있으면 1개의 완벽한 큐비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 같은 경우는 1000, 만, 심하게는 10만 개의 물리적 큐비트가 있어야 1개의 완벽한 큐비트를 만들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00개 수준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면 지금 제일 앞선다고 하는 초전도체 방식의 IBM이 400개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10,000개가 있어야 하나의 완벽한 큐비트를 만들 수 있다는 거는 지금 완벽한 큐비트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제로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정도 큐비트를 담은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것 자체도 어렵습니다. 근데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13개로 만들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지금 큐비트, 물리적 큐비트가 32개입니다. 그럼 최소한 2개는 지금 수준에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온큐가 1등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사들이 근데 이거는 저같이 이제 양자 분야 1년 넘게 1년 반이죠. 거의 2년이 돼 가는데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이나 개념이 제대로 잡혀 있지 뭐 언론이나 기자들이나 아니면 일반 투자자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그냥 큐비트가 많으면 더 뛰어나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IBM이나 구글 같은 곳에서는 항상 큐비트 숫자를 강조합니다. 근데 요거는 대중들을 호도하는 잘못된 일이라는 거죠. 잘못된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온큐는 항상 그건 옳지 않다. 그리고 그들의 큐비트 숫자가 우리의 큐비트 숫자와 동일하지 않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글 같은 경우는 10,000개가 있어야 하나의 완벽한 큐비트를 만들 수 있는데 아이온큐는 13개만 있어도 하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큐비트 자체로만 보면 아이온큐의 큐비트 1개가 엄청나게 뛰어나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개념을 이제 양자 컴퓨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질문은 사람들은 물리적인 연구 돌파구가 있어야 양자 컴퓨터가 사용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요거는 이제 김정선 교수님도 얘기하셨고 크리스 먼로 교수님 그리고 지금 토마스 크레이머 세 분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건데 양자 컴퓨터 개발에 있어 더 이상 연구적 돌파구는 필요 없다. 즉 수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현재는 점차적으로 큐비트 자체의 품질을 개선하고 이 다음에 오류 수정을 도입하는 게 목표고 이걸 왜 안 하느냐? 지금 뭐 기술력도 물론 부족하겠지만 지금은 큐비트 자체의 정확도를 개선하는 게 더 비용 효율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포토닉 인터커넥트라는 광학 스위치, 광섬유로 여러 양자 칩들을 연결해서 큰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기술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아이온큐가 가진 알고리즘 큐비트가 뭐 1000개가 넘어가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큐비트 품질 개선, 그 다음에 오류 수정, 그 다음에 확장성을 위한 포토닉 인터커넥트가 들어간다. 요 3단계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토닉 인터커넥트는 여러 칩을 네트워킹해서 연결해서 하나의 큰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기술로 이게 완성되면 이제 게임 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질문. 매출 발생 면에서 이미 2022년 부킹을 발표했는데 꽤 잘 나왔죠. 그러면 지난 몇 년간 개발한 좋은 어플리케이션, 응용 분야는 뭐가 있냐? 첫 번째로는 에어버스와 협력해서 하고 있는 항공 적재물 최적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몇 개의 그 수화물들을 어떤 것을 먼저 적재하는가 이제 최적화죠. 네, 현재 고정 컴퓨터는 풀 수 없는 매우 복잡한 문제로 양자 컴퓨터로 이제 잠재력이 크다라고 평가받는 부분이고 다음은 현대화 자율주행을 위해 협력 중인 프로젝트가 있죠. 그래서 일례로 테슬라가 햇빛에 가려진 이런 트럭에 차량이 충돌한 이런 예외 케이스들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양자 컴퓨터를 해결하는 게 목표이다. 근데 양자 컴퓨터는 수많은 데이터들로부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찾는 머신러닝에 매우 뛰어납니다. 요즘 뭐 챗GPT 엄청 핫하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주가가 진짜 최고가를 달리고 있는데 그 인공지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머신러닝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곧 인공지능 테마가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양자 컴퓨터 테마로 옮겨올 거다라고 제가 계속 몇 달째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대화는 구체적으로 이미지 인식을 통해 저해상도 그림을 보여주고도 이게 뭔지 정확하게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실험을 수행을 했는데 잘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뭐 현대화, 물체 인식 더 나아가서 자율주행 그리고 더 안전한 배터리 개발 이런 것들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첫 양자 컴퓨터는 엄청나게 컸는데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터 크기를 소용하고 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이 옵니다. 그래서 토마스 크레이머가 뭐라고 하냐?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작아야 한다. 초전도체 방식은 엄청나게 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컴퓨터가 우리가 쓰는 이 랩탑이라고 그러죠. 무릎 위에 올라간다 그래서 랩탑이라고 하는데 이 애니악 크기 처음에 진공관이라고 해서 뭐 방 하나보다 더 컸는데 이 정도 크기였다면은 절대로 발전을 못했을 거다. 소형화가 필수로 동반돼야 한다.
라는 얘기죠. 근데 아이온큐는 이 소형화를 목표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사들 같은 경우 뭐 구글이나 IBM은 거대한 냉동고를 사용하는데 요거를 사용하지 않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는 상온에서 작동이 가능하고 현재는 주방의 냉장고 사이즈인데 계속 줄여서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 있는 그 철제 랙 위에 올라가는 서버, 뭐 구체적으로는 한 책 하나 정도의 크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목표로 소형화를 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하이브리드 컴퓨팅 얘기가 나왔어요. 하이브리드 컴퓨팅은 고전 컴퓨터, 우리가 지금 쓰는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를 함께 활용해서 각자 잘할 수 있는 것을 나눠서 활용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는 양자 컴퓨터가 이렇게 쓰일 건데 아이온큐와 델이 이걸 하고 있죠. 그리고 델의 고객들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컴퓨터의 운영 체제는 문제가 들어오면 알아서 CPU, GPU에 분산을 시켜서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온큐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뭐 우리가 연산을 할 때 양자 연산 능력이 필요한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 이 양자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델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첫 고객들이 대기업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나올 매출도 좀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 2023년에 아이온큐가 첫 제조시설 계획을 발표했고 인수합병을 했는데 무슨 전략인가?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다 아시다시피 이 인력이 풍부한, 고급 인력이 풍부한 시애틀로 가게 됐고, 이제 본사에서 연구진들이 조립한 그런 약간 뭐 실험 제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아니고 좀 더 견고히 상업화된, 상용화된 양자 컴퓨터를 일정하게 여러 대 제조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조 시설을 계획하게 됐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Entanglement Networks라는 이제 조그만 캐나다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왜 했느냐? 요거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복습 차원으로 보면은 1월 달에 인수를 했고요. 이 회사는 양자 알고리즘 검증, 그리고 어떻게 이 알고리즘을 여러 양자 하드웨어에 나눠서 최적화해서 실행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회사입니다. 아이온큐는 이 기술을 가져와서 현재 알고리즘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가? 가까운 미래 아키텍처인 멀티코어, 요건 이제 칩 안에 여러 코어가 있는 형태고, 멀티 QPU는 이런 칩이 여러 개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알고리즘을 실행해야 더 효율적인가? 장기적으로는 특정 알고리즘을 위해 어떻게 이런 설계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 현재, 근미래, 장기적으로 다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소프트웨어, 컴파일러 전문가들인데 이런 인력들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인수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온큐가 계획하고 있는 포토닉 인터커넥트, 그 확장성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큐비트 숫자를 급진적으로 늘리는 데 있어서 이 인력들이 필수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인터뷰가 끝나고 Q&A 세션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한 분이 아이온큐는 풀스택으로 갈 거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이분은 아이온큐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제 아이온큐는 이미 풀스택 기업입니다.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등등 다 개발하고 있죠.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킷, SDK만 좋은 것들이 시중에 많기 때문에 안 만들고 있는데 자체 운영체제, 어플리케이션 등은 이미 생산 중이기 때문에 이미 풀스택이다. 자, 그리고 초전도체 방식과 슈퍼컴퓨터 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뭐 아까 말씀하셨던 거랑 비슷합니다. 이제 초전도체 방식은 오류율이 높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슈퍼컴퓨터 역시 몇 년 안에 양자 컴퓨터에게 따라잡힐 것이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건 슈퍼컴퓨터, 양자 컴퓨터 누가 더 뛰어나냐가 아니고 어떤 컴퓨터에 맡겨야 더 효율적인가를 고민하는 시대가 앞으로 몇 년 안에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질문 하나가 들어왔어요. 지금 아이온큐의 매출이 세 가지 소스가 있습니다. 클라우드에 서비스 제공하는 거, 그리고 양자 서비스 자체를 제공해서 실제로 고객들과 계약을 해서 뭐 양자 교육도 해주고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계획되고 있는 양자 시스템 자체를 판매하는 것. 그래서 무엇이 가장 큰 매출이 될 것인가? 라고 물어봤는데 현재까지는 클라우드랑 서비스가 크죠. 왜냐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고 판매가 가능해지는 뭐 내년 말이나 내후년쯤에는 양자 컴퓨터 매출이 가장 커질 거다. 왜냐면 가장 비싸기 때문에 몇 대만 팔아도 엄청난 매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또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해줍니다. 장기적으로는 소프트웨어가 결국 하드웨어보다 더 큰 가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뭐 하드웨어를 만드는 인텔이나 이런 회사보다 거기를 베이스로 이제 어플 생태계를 구축한 구글이나 애플이 훨씬 더 커졌죠. 이것처럼 양자 시장도 성숙해지면 결과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시장이 더 커질 거다. 그래서 아이온큐가 풀스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또 뭐 합병 계획이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가까운 미래에 뭐 아이온큐의 기술 로드맵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면 인수할 생각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10년, 20년 뒤의 로드맵은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들은 언제나 인수할 계획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저의 의견 살펴보시면 전문가들은
70개의 논리적 큐비트면 현재 슈퍼컴퓨터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아이온큐의 로드맵으로 보시면은 이제 2025년부터 오류 수정이 도입이 됩니다. 그럼 이때부터 완벽한 큐비트가 생성이 되는데 70개면은 요 두 개 사이죠. 그래서 안전하게 보면은 2026년이 될 겁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양자 컴퓨터가 슈퍼컴퓨터와 동등한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때부터 양자 컴퓨터 기업들이 잘 했다면 주가 상승이 크게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구글과 아이온큐를 비교했을 때는 구체적인 업체명을 거론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이온큐의 승이다. 왜냐면 구글은 최소 10,000개, 10만 개의 물리적 큐비트가 있어야 한 개의 완벽한 논리적 큐비트를 구현할 수 있다. 그만큼 큐비트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초전도체 방식을 쓰는 IBM도 현재 400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논리적 큐비트 구현하려면 아직 멀었다. 근데 아이온큐는 13개만 있어도 하나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이미 시연이 됐기 때문에 현재 32개의 물리적 큐비트로는 2개 이상의 논리적 큐비트를 구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만 봐도 아이온큐가 앞서고 있다라고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온큐의 큐비트는 오류율이 낮기 때문에 현재는 이 큐비트 자체의 오류율을 낮추는 데 집중해서 알고리즘 큐비트를 늘리고, 이 다음은 오류 수정을 도입해서 알고리즘 큐비트를 늘리고, 그 다음은 포토닉 인터커넥트를 도입을 해서 여러 칩들을 연결해서 큐비트 숫자를 급진적으로 늘리는 게 목표다. 1단계, 2단계, 3단계 입니다. 요거를 잠깐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 이제 아이온큐의 프레젠테이션에 있던 건데, 1단계는 오류를 줄여서 알고리즘 큐비트를 늘리는 거. 지금 25 도달했고 올해는 29 목표, 내년은 35 목표. 페이스 1이죠.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는 오류 수정을 넣는 겁니다. 오류 수정을 넣어서 2025년에 64, 26년에 256, 그리고 이 완벽해진 큐비트를 급진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모듈식 장성, 이게 이제 포토닉 인터커넥트라는 기술이 들어갑니다. 3단계, 2027년부터 급진적으로 완벽한 큐비트 숫자가 늘어난다. 1, 2, 3단계. 요거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요즘 어려운 매크로 상황, 이제 뭐 은행도 무너지는 상황인데 이런 스타트업들은 자금이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뭐 캐시 부족 또는 핵심 인력 이탈로 인해서 D-Wave, 리게티, 퀀티니움 다 고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두 기업 매일 최저가를 갱신했다는 알람을 제가 받고 있어요. 그리고 리게티는 창립자가 나가버렸죠. 퀀티니움도 지금 CEO 교체됐고 CTO 뭐 등등 핵심 자리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전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아이온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인테그먼트 네트워크스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고, 시애틀에 제조시설 설립하고 있고, 글로벌 거점도 지금 최근에 아이온큐 캐나다도 세웠죠. 그리고 유럽에도 있고 곧 아시아 거점도 생성이 될 거다라는 추측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만 봐도 지금은 선두그룹, 양자 선두그룹 옥석 가리기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살아남을 기업은 아이온큐와 IBM 정도만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온큐는 이제 기술력으로 살아남는 거고, IBM은 빵빵한 캐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기업만 결과적으로는 선두그룹으로 나아갈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발표된 결과만 봐도 아직 멀었다는 거를 스스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기업들만 선두그룹으로 살아남을 거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이온큐가 1등이다. 왜냐하면 명확한 로드맵, 자신감이 있고요. 항상 결과로 입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는 또 신기하게 부킹이라는 특정 숫자를 미리 공개를 했죠. 그리고 3월 31일 우리나라 시각으로 31일 6시 반으로 알고 있는데, 요거는 다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제 서머타임이 끝났기 때문에. 근데 아마 6시 반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라이브를 킬 건데 그때 이제 실시간 번역을 한번 같이, 또 좋은 소식이 있는지 저는 기대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요 1등이 유지되는지 우리가 꾸준한 모니터링은 반드시 동반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포토닉 인터커넥트를 설명한 슬라이드, 이것도 이제 여러 번 보셨을 건데, 보시면 QPU 1번에서 16번까지 있죠. 요걸 이제 광섬유와 이 광학 스위치를 통해 연결을 하는 게 포토닉 인터커넥트입니다. 그래서 요 하나가 뭐 큐비트가 30개면 16개를 연결하면은 480개의 큐비트를 가진 하나의 거대한 양자 컴퓨터가 생성이 될 수 있다는 게 이제 아이온큐의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옵티컬 스위치, 이 광학 스위치의 대가가 김정상 교수님이라는 사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아이온큐가 양자 컴퓨터 기업 중 1등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정도 개념, 뭐 반드시 아이온큐가 1등이라고 생각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IBM이나 구글이 말하는 큐비트는 물리적 큐비트, 오류율이 있는 큐비트라는 점을 반드시 아셔서 큐비트 숫자만 많다고 무조건 앞서는 게 아니다.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아이온큐가 그걸 알기 때문에 알고리즘 큐비트라는 쓸만한 큐비트 숫자로 새로운 기준을 가져가고 있다. 그리고 아이온큐가 거기서 1등이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